안녕하세요. 제가 옆에 기술분과 부위원장 윤연중입니다. 제가 원래 부산 내려가서 우리밀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촬영으로 하고 유튜브로 여러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지금 태풍이 3번씩이나 와갖고 많이 힘드실 텐데 특히나 우리 부산 지역 제과인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제가 만든 제품 5가지 우리밀 중에서도 토종밀 중에서도 안진뱅이 밀을 이용한 제품으로 오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토종밀을 이용한 천연 발효빵을 할 거고요. 저는 오늘 빵 4가지랑 제과 스콘 1가지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이론들 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종밀 천연 발효빵을 이렇게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유기농 밀가루와 그다음에 안진뱅이 밀을 준비했습니다. 안진뱅이 밀에 대한 특징은 제가 발효가 되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진뱅이 밀을 이용한 르방 리퀴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생이스트와 소금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유기농 밀가루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진뱅이 밀가루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계량해 놓은 소금을 넣고요. 효모, 생이스트를 넣겠습니다. 이 생이스트 비율이 전체 배합에 지금 한 0.2%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0.5%.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정도 들어간 거를 천연 효모 발효빵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르방 리퀴드는 따로 물하고 섞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달기 전에 먼저 리퀴드 400g을 달겠습니다. 이 리퀴드는 르방 리퀴드는 프랑스식 발효종이죠. 프랑스식 발효종이고요. 리퀴드 자체가 묽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 밀가루와 물의 비율이 1:1 또는 1:1.2 여기서 1이 밀가루고요. 1하고 1:1로 집어넣었을 땐 물 가령 예를 들어서 100에 저기 밀가루 100 또는 물 120에 밀가루 100 이 정도로 해서 물의 함량이 조금 더 많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묽은 천연 효모 종을 만드는 거고요.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재겠습니다. 물은 지금 물 온도는 한 18도 정도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야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믹싱기로 할 때 반죽 온도가 24도 정도 나오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줬을 때 제가 만들어 놓은 리퀴드가 이렇게 물 위에 완전히 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반죽에 투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주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르방 뷰르도 있고 르방 리퀴드도 있고 이렇게 좀 나라마다 표현하는 방식과 만드는 방식이 틀리지만 보통 이태리에서는 비가라고 부르고요. 폴란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통 플래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르방이다, 뭐 르방 리퀴드다 또는 뭐 파트 페르망디 해갖고 묵은 반죽
도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샤워도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제 천연 발효빵, 천연 효모를 이용한 발효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에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 엄청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 틀리고 만드는 법이 틀릴 뿐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를 천연 효모 발효빵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요는 스트레이트법으로 해서 그날 당일 생산할 수 있고, 성형 후에 저온 발효, 냉장고에 넣어서 오버나이트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이트법으로 할 거고요. 현장에서는 보통 오버나이트법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미리 성형해 놓고 저온 발효 시킨 다음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와서 바로 구울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게 저희가 지금 오늘 안진뱅이밀을 한 30% 썼는데요, 한 50% 정도까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진뱅이밀은 어느 회사 거를, 어느 동네 거를 사느냐, 저도 요 안진뱅이밀을 푸땡이나 쥐땡 이런 데서 샀는데 수율이 틀립니다,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그때그때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돼요. 그래서 조정수를 조금 집어넣겠습니다. 여기서 조정수라는 거는 반죽에 글루텐이 형성되기 전에 최적화된 수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흡수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물을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조종수랑 그 다음에 다시나주 한다라는 표현하고 자꾸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시나주 한다는 거는 조정수는 처음에 이 반죽에 쉽게 얘기하면 최적화된 가스를 포집할 수 있게끔 반죽의 대기를 조절해 주는 용이고요. 다시나주는 반죽의 후반부에 그 배합의 물의 한 0.5% 정도를 조금씩 투입하면서 이 완성된 믹싱 반죽 자체에 수분을 한 번 더 코팅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물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조금 틀리고요, 사용법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믹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제가 고단으로 올리지 않고 저단으로 일단 믹싱을 계속 오래 할 건데요, 그런 이유는 처음부터 고단으로 하게 되면 미리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미리 물을 코팅해 놓습니다. 밀 속에 물이 완전히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껍질에 머금고 있게 돼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다시 물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단으로 믹싱을 계속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유기농 밀가루와 안진뱅이 밀이 가진 고유의 풍미와 색깔이 있습니다. 이 색깔이 믹싱을 고속으로 하게 되면 공기가 많이 이 안으로 혼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고유의 밀가루 색깔이 점점점 반죽 색깔이 하얀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믹싱을 하는 단계에서는 일단은 천천히 1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단으로만 한 12분 정도 믹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믹싱이 다 완료가 됐고요. 약 한 2시간 정도 발효를 할 텐데요, 그 사이사이 40분마다 한 번씩 펀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펀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접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홀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죽을 놓으실 때는 항상 매끄럽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매끄러운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글루텐 믹싱 정도 체크하실 때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섬유질이 나올 수 있게끔
믹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한 90% 정도 믹싱했다, 글루텐을 형성시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어서 40분 후에 펀치를 한번 주는 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타르트 플람베라는 제품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기농 밀가루와 안진뱅이 밀, 그다음에 소금하고 효모, 아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르방 리퀴드 넣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르방 리퀴드를 이제 가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습력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드는 이런 르방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반죽을 약간 더 맛이 쫄깃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쫄깃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보통 일반적으로 프랑스나 이런 데서 우리가 pH 산가를 한 3.7 정도 맞추는 게 기준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맞추면 너무 신맛이 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는 한 pH 산가를 pH 측정기를 꼽았을 때 한 4.2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합을 보시면 물이 2번 들어가는데, 치아바타처럼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물을 한 번에 다 넣지 않고요, 2번에 나눠서 A물,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거를 B의 느낌으로 B물 해갖고 두 군데로 나눠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짠, 넣고요. 저단으로 당연히 믹싱 하겠죠. 네, 지금 믹싱 상태가 한 글루텐 형성 60% 정도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좀 찢어지는, 이제 늘어나면서 보시면 살짝 늘어나다가 찢어지는 이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물을 조금 넣겠습니다. 추가물이 다 섞이면 이제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천천히 또 넣어주겠습니다. 이 타르트 플람베라는 거는 약간 미국식으로 하면 피자, 예,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서 뭐뭐뭐 타르트 플람베, 뭐뭐뭐 타르트 플람베 뭐 이러면 기존의 반죽을 구워놨던 거 위에 내가 원하는 야채나 내가 원하는 채소나 그런 토핑물들을 올려서 굽는 것들을 저희가 보통 타르트 플람베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종밀을 사용한 타르트 플람베 도우를 만들 거고요. 그 도우는 파베이킹, 먼저 미리 살짝 구워 놓은 다음에 냉동고 보관하셨다가 아침에 또는 필요할 때 빼서 그 위에 해동을 시키고 내가 원하는 뭐 야채나 새싹 뭐 이런 것들, 치즈 이런 거 얹어서 뻐서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조립빵의 느낌으로 파실 수 있어서요, 이따가 제가 마무리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섞였으면 올리브 오일을 다시 한번 천천히 넣어 주겠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도 나는 미리 만드는 제법을 오토리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안진뱅이 밀, 그 다음에 밀가루, 물을 먼저 넣고 뭐 최소 30분, 최대 1시간 사이에서 숙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를 넣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두 개 다 해봤더니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이트로 반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1단으로 계속 믹싱하면서 중간에 물을 한번 넣어줬고요. 물을 한 번 더 넣고 또 이제 수화가
물이 다 흡수되면 올리브 오일을 넣고 믹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루텐 형성은 약 90% 정도.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90%라는 거는 제 기준이죠. 제 기준이고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믹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끊기는 느낌이 납니다.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봐 드리면 아까 거보다는 반죽 자체가 다 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정도가 90%에서 100% 사이로 믹싱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요거보다 이제 더 믹싱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얘가 머금고 있던 물이 다시 토해내죠. 그렇게 되면서 뒤로 더 이제 렛다운 단계까지 가버리면 완전히 처지는 막 믹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싱을 해주셨으면 깔끔하게 다시 한번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토종밀 현미 크림빵 만들겠습니다. 그랑 똑같이 이번에는 T55 밀가루를 썼고요. T55 밀가루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밀 강력 또는 강력을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안준뱅이 밀가루 넣고요. 효모랑 소금 넣습니다. 그 다음에 르방 리퀴드. 그래서 르방 리퀴드가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섬유질이 다 생성될 수 있게끔 충분히 숙성시킨.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도 가끔씩 맛을 봅니다. 그래서 이 르방이나 특히 르방 리퀴드 수분이 많이 들어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천연 효모를 만들면 유기산하고 유기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초산 이렇게 나오는데 유기산이 보통 한 80% 정도 함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면 이 빵의 크리미한 맛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새콤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은, 그 다음에 약간 뒤에서 우유 맛이 도는 그런 크리미함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히 꿀을 넣습니다. 꿀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이 만들고 있는 요 빵들의 특징이 보시면 설탕이 안 들어가거나 또는 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요즘 고객님들이 비건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건 빵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제가 이제 그런 버터나 그런 버터 이외에 다른 유지나 설탕 이런 성분을 최대한 빼고 배합을 만든 이유는 밀가루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좀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르방 리퀴드 또한 안준뱅이 밀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안준뱅이 밀에 관해서 또 다른 우리 밀, 국산 밀에 관해서는 반죽을 마무리하고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단으로 믹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으로만 이렇게 믹싱을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 물 온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 온도 자체를 18도 맞추면 보통 실내 온도가 한 25도 정도 봤을 때 저희가 밀가루 온도는 실내 온도보다 항상 1도 정도를 더 높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밀가루 온도는 26도라고 가정하면 이제 물 온도 계산하는 법을 적용했을 때 보통 반죽 온도가 24도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현미 크림빵, 토종밀 현미 크림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가 현미 크림을 따로 만들어서 요 완성된 빵 안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믹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타르트 플람베하고 천연 효모 발효빵보다는 이 빵은 되기가 조금 더 됩니다. 아까 거는 좀 질었던 반죽이고요. 이 반죽은 조금 된 그런 반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믹싱 기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늘리는 힘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정도 100%가 되지 않게끔, 형성되지 않게끔 조금 이렇게 찢어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찢어지죠? 찢어지지만 매끈하게 이런 느낌으로 반죽을 완료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빵으로서는 마지막 빵, 토종밀 세사미 베이컨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이렇게 아까처럼 루방 리퀴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리쉬, 안주맹이 밀로 만든 플리쉬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플리쉬를 쓰는 이유는 전체적인 발효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안진뱅이 밀의 풍미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그래서 순서대로 넣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력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깨하고 이 안에 지금 소금, 그 다음에 드라이스트 요 세 가지가, 효모가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깨를 뒤쪽에 넣지 않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한 번에 다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아까처럼 요 루방 리퀴드 그 다음에 폴리쉬 폴리쉬 같은 경우에도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하루 전날 만들어서 처음 부피의 3배 정도 될 때까지 발효를 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물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나는 천연 효모빵을 만들기 때문에 이스트, 뭐 생이스트나 드라이스트를 하나도 안 넣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냐면 내가 생이스트나 어떤 드라이스트나 이렇게 상업용 이스트를 넣는다는 거는, 효모를 넣는다는 거는 그 빵의 풍미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빵을 부풀리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서 넣는 것이고, 내가 천연 효모종을 넣겠다, 내가 만든 배양한, 내가 직접 배양한 종을 넣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빵을 부풀리는 효과보다는 빵의 풍미, 맛, 향 이런 거에 더 많이 관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만드는 모든 배합들에는 천연 효모종이 보통 르방 리퀴드죠. 르방 리퀴드가 30%에서 40% 정도까지 넣고요. 보통 한 20% 정도 넣습니다. 20%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넣는다 그러면 60%까지도 가능합니다. 베이킹 퍼센트에 의해서 밀가루 대비 60% 정도까지 가능한데 60% 정도까지 사용했을 때 조금 이 종을 제가 완벽하게 퍼펙트한 상태에서 넣지 못하면 신맛이 너무 많이 올라올 수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빵으로서는 마지막 제품인 세사미, 토종밀 세사미 베이컨 빵이 믹싱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려서 확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세사미, 검은깨죠. 검은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쓰는 것보다는 한번 오븐이나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쓰시면 그 향이 더 좋습니다. 이것도 글루텐을 한번 확인시켜 봐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 기준에서는 거의 믹싱이 100% 다 잡힌 겁니다. 이렇게 끊기지 않고 완전히 늘어나죠. 이 정도까지 믹싱이 100% 다 믹싱을 10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발효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빵 반죽이 4가지로 딱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뒤에 있는 발효실에 빵들을 하나하나씩 넣고 있지만,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많은 대량의 반죽을 다양하게 치면 다 발효실에 넣으면 그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반죽 완료 시간 몇 도, 반죽 온도 몇 도 해서 실온에 쫙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들을 올려놓고 그 타이머가 울리는 순서대로 펀치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일을 현장에서는 진행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쳤던 4개의 반죽이 발효가 되고 있는 동안 저희 얼른 이제 애플 시나몬 스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콘은 가장 중요한 몇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버터가 가장 딱딱해야 되는 순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버터가 밀가루 안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이 버터가 이 밀가루를 싹 피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피복을 시켜줘서 요게 마지막 단계까지 계속 피복이 되면서 작업을 하고, 요게 이제 오븐 안에 들어가면 이 피복된 밀가루가 자기 안쪽에 있는 밀가루와 바깥쪽에 있는 밀가루 사이를 밀어주면서 그 사이에 층을, 하나의 레이어를 형성해 줍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먹어볼 때 되게 바삭한, 꾸덕하지만 바삭한 그런 스콘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는 블렌딩법이다 라고도 배웠고, 뭐 스코틀랜드식이다 라고도 배웠는데, 요즘은 그냥 피복시킨다, 사블라주 한 다음에 작업을 하자. 사블라주라는 게 이게 뭐 A의 재료를 B에 피복시킨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력과 안진뱅이 밀, 그 다음에 나머지 가루 재료들 있죠. 설탕, 비피, 계피가루, 소금 이런 거 같이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비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끔 가다 보시면 휘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휘퍼보다는 비터가 훨씬 피복시켜 주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요. 저단으로 돌려주시면서 버터를 한 번에 넣지 않고요, 조금씩. 가장 좋은 거는 버터를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씩 넣어 주시는 게 가장 좋죠. 이렇게 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사블라주 피복시킬 수 있게끔 시간을 줍니다. 근데 이게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저희 현장이 그렇게 시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딱딱한 버터를 여기다 넣었어도 피복이 되는 과정에서 버터가 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도 우리 빵 만드는 공간 너무 더워 그러면 이 밑에 이제 얼음물을 좀 받쳐줍니다. 그래서 온도를 좀 유지시켜 주고요. 저희가 뭐 팡도르나 브리오슈나 이 유지가 베이킹 퍼센트상 보통 한 40% 이상 들어가는 제품들은 믹싱을 해줄 때 밑에 이렇게 얼음을 받쳐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터를 순서대로 조금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터가 완전히 다 피복이 된 상태, 고슬고슬한 상태에서 천천히 차가운 생크림을 넣어 주시고요. 저는 제가 오늘 쓰는 생크림은 유지방 35%짜리 생크림 썼습니다. 그래서 버터를, 자, 마지막 버터를 넣어주고 천천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계를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생크림 넣지 않았고요. 이렇게 피복이 잘 된 상태는 보시면 되게 고슬고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보로 만들었을 때 그런 상태처럼 되고요. 이걸 손으로 이렇게 손의 열로 조금 이렇게 뭉쳐주면 손의 열에 의해서 버터가 녹죠. 버터가 녹으면서 이렇게 하나의 반죽으로 또 금방 됩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생크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단으로 돌려주시면서 차가운 생크림을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이 생크림 안에 바닐라 향, 바닐라 에센스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란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분을 넣어준 다음에 너무 많이 믹싱하면 안 되겠죠? 살짝 뭉쳐질 정도로만 확인하고 바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뭉쳐져 있는 상태. 여기서 믹싱을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밀가루가 피복시켰고 버터가 밀가루를 피복시켰고 거기에 생크림을 넣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또 믹싱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버터가 또 녹죠. 또 녹거나 하나의 반죽처럼 돼버립니다. 이게 하나의 반죽처럼 보이지만 재료들이 지금 다 따로따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덜 됐다 싶을 정도로 반죽을 완성해 주셔야 더 맛있는 스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g을 분할하신 다음에 살짝만 동글려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가운데 부분을 이 상태로 파셔도 되고요. 저희는 여기다가 사과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를 넣을 부분을 공간을 확보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배 앞에 보시면 사과 조림과 스트로이 젤이 있는데요. 스트로이 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안 나는 소보루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하죠. 색깔 안 나는 소보루. 그래서 버터, 설탕, 중력, 베이킹 파우더, 분유를 다 같이 넣고 손으로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블라주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피복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과 조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게에서는 애플 쇼숑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과를 많이 졸여 놓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조리는 법은 사과를 깍두기 썰기 하고요. 거기에 냄비에다가 버터와 사과를 넣고 막 볶아줍니다. 볶아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꿀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배합표에 칼바도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사과술입니다. 사과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없을 때는 그냥 럼주나 집에 마시다 남은 술 조금 넣어줘도 막걸리 제외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나몬이랑 해서 다 같이 넣고 알맞은 상태로 볶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볶아요, 얼마나 볶아야 돼요, 막 이런 분들 계신데 전체적으로 사과에서 나오는 수분이 날아가거나 또는 자기가 어떤 사과빵이나 사과 뭘 만들 때 나는 푹 익은 사과가 좋아, 씹힐 때 식감이, 그럴 땐 조금 많이 볶아 주시고요. 나는 조금 씹히는 식감이 있는 사과가 좋아, 그럴 때는 조금 덜 볶아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사과 조림을 이용해서 쇼숑, 애플파이도 하고요. 이렇게 스콘에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 사과를 브리오슈 위에 얹어서 애플 브리오슈 이런 식으로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 사과 조림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사과가 입자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씹히는 식감이 날 정도로만 해주고요. 우리 귀찮아서 이거 못해, 사과 언제 볶냐 이러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사과 통조림 있잖아요. 사과 캔 나옵니다. 그거에서 물기만 쫙 제하시고
뭐 어쨌든 당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당절임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만 계피 조금 넣어서 버터 조금 넣고 그냥 볶아서 바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크게 귀찮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애플을 요 아까 스콘 반죽 위에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요 위에 이제 스트로이젤을 먹음직스럽게 올려 주시겠습니다. 애플 시나몬 스콘이 완성됐습니다. 오븐 온도 180도에 세팅해 놓고요. 컨벡션 오븐에 구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한 12분에서 15분 사이로 구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콘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뺄 때 얼굴 들이미시면 안 되겠죠? 얼굴 들이미시면 얼굴에 열이 확 올라와서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스콘이 완성됐습니다. 요대로 시키시는 것보다는 요대로 저희가 식히면 요 사이에 습을 먹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게 식으면서 요 사이로 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식으로 되어 있는 곳에 스콘을 옮겨 주시는 센스 하면 애플 시나몬 스콘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은 저희 손님들 중에 자, 이런 거 스콘 나왔습니다 하고 저희가 이제 매장에 드리면 뜨거운 거 주세요, 뜨거운 거 주세요 이런 거 막 드시는데, 솔직히 이런 건 뜨거운 거보다 식어야 맛있죠. 식어야 더 맛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잘 식혀서 매장에서 판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몬 향도 나고 안진뱅이 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마케팅적으로 활용하실 때 우리는 토종밀 안진뱅이 밀을 이용한 스콘입니다 하면 뭔가 조금 우리만의 가게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토종밀, 우리밀 중에서 이런 제과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특화된 밀이 안진뱅이 밀입니다. 그 특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콘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짜게는 순간 안에는 되게 촉촉하고요. 짜게면서도 이 겉이 바삭함이 제 손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반죽을 잘 친 그런 반죽이겠습니다. 제가 했지만 잘했네요. 시간들이 뭐 40분 정도씩 다 돼서 접기를 할 겁니다. 접기를 하는 것도 제가 이걸 뭐 오버나이트 하겠다, 아니면 내가 아는 이 기공을 어떻게 형성하겠다에 따라서 이렇게 저는 지금 1차 발효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효실에서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온에서 할 때도 있고, 또는 반죽량이 더 많을 때, 그럴 땐 또 실온에 놔둬도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냉장고에 넣어 놓고 차갑게 발효시킨 다음에 폴딩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폴딩은 보통 2시간 안에 1차 발효 2시간 시간 중 안에 보통 2번이나 3번 정도 해주는 게 평균이고요. 뭐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딩을 하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좋은 가스는 다시 생성될 수 있게 힘을 주고, 나쁜 가스는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 밀가루의 글루텐을 다시 한번 재정비 해줘서 반죽을 더 강하게 힘있게 만들어준,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폴딩을 합니다. 제과를 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장갑을 끼고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빵을 하는 경우에는 이 맨손으로 반죽의 온도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반죽의 온도를 보고 있고, 얘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진지, 더 된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지금 막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 제 마음의 소리로 너 괜찮니? 괜찮다. 이제 해줘라. 오케이, 내가 해줄게. 이런 식이죠. 그래서 폴딩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발효가 좀 됐죠? 이거를 접어주는 겁니다. 접고 반대로 돌려서 똑같이 접고 다시 또 이쪽에서 반, 안쪽으로 반,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이런데 군데군데 가스들이 다시 조금 다 재정비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격화를 한번 주시고 이 상태에서 아까 발효했던 것만큼 한 번 더 발효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천연 발효종 효모를 넣었잖아요. 걔는 살아있는 놈입니다. 계속 어디를 놔두던 그 안에서 자기가 증식하고 저희가 먹이를 줌으로써 배양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듯이 소중하게, 그리고 진짜 서로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됩니다. 어떤 제과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레시피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빵은 그렇게 매뉴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만드는 공간의 온도가 틀리고 이 빵을 만지는 사람이 손바닥 온도가 틀리고 주변 환경의 온도가 모두 틀리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듯이 지금 레시피에는 40분 발효하라 그랬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20분 만에 발효됐으면 얼른 그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40분 발효하라 그랬다고 지켜보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폴딩 작업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가지 반죽을 만들었지만 지금 이 가스가 포집된 것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천연 효모 발효빵이고요. 두 번째 했던 게 이제 이게 현미 크림빵이고, 지금 제가 세 번째 폴딩 주고 있는 게 약간 질었던 반죽이죠. 타르트 플람베를 폴딩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쳤던 세사미 또 안쪽으로 한번 주고요. 돌려서 한번 주고, 그래서 새로운 가스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발효를 주고 이제 분할을 하도록 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서 한 번 더 폴딩을 줘야 되겠다,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 또한 그때그때 자기가 빵을 만들고 있는 공간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공간의 온도에 따라서 조금 틀려집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정도 온도, 실온이 한 25도 정도 되는 이 정도 온도에서는 이렇게 폴딩을 이제 한 번만 주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요거 분할해서 성형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토종밀 현미 크림빵에 들어가는 현미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게 왜 현미 크림이냐면 이제 현미 가루를 넣어서 현미 크림인데 나 현미 가루 도저히 못 구하겠어. 그리고 요즘 우리는 뭐 인절미빵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 인절미 가루 넣고 싶어. 그러면 인절미 가루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저도 오늘 인절미 가루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요 인절미 가루 넣어서 만든 요 크림, 그럼 이제 인절미 크림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절미 빵에도 요즘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앙글레즈를 만드는 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하고 설탕을 한번 끓여 주겠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설탕을 끓이고, 아니면 오늘은 저는 이제 이거를 앙글레즈처럼 작업할 건데 나는 뭐 뽐뿌처럼 작업할 거다 그러면 이제 노른자를 믹싱하면서 설탕 끓여 놓은 시럽을 부어주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만드는 법으로 만드는 게 약간 좀 뭐랄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뽐뿌 작업을 해서 만든 크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오버런이 돼 버리면 약간 가벼운 식감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끓여 주신 다음에 살짝 끓었을 때 내려서 거기에 이제 노른자를 섞고 80도까지 올린 다음에 식혀서 인절미 가루를 넣어주면
크림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하고 설탕이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노른자 에다가 천천히 부어주면서 섞겠습니다. 한 번에 확 부면 계란찜 되죠? 노른자 계란찜 되니까 천천히 부어준 다음에 얘를 약간 중불에서 이제 앙글레즈처럼 80도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0도까지 올려서 앙글레즈처럼 작업을 해 놓고 한 45도 정도, 40도에서 45도 사이에까지 식힙니다. 식힌 다음에 얘를 채를 걸러서 이제 믹서기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버터 넣어서 휘핑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버터가 포마드 상태로 완전히 다 섞이고 풀리면 마지막에 현미가루 또는 인절미가루를 넣어주면 크림이 완성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방 82%짜리 우유 버터를 쓰는데, 이렇게 우유 버터를 쓰는 건 그 우유 버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과 향, 크리미한 맛, 뭐 이런 것 때문에 쓰잖아요. 근데 제가 크림을 만든답시고 믹싱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그 안에 공기가 너무 많이 포집되기 때문에 그 버터 향이 다 날아갑니다. 버터를 넣고 믹싱을 많이 하는 건 이제 예전에 버터 상태가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 마가린류의 버터를 많이 썼거나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소량의 버터를 사용하면서 최대한 많은 양의 크림을 만들어야 되면 어떻겠어요? 믹싱을 많이 해서 공기를 많이 포집시켜서 부피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오버런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좋은 버터를 쓸 때는 믹싱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최소화하면서 크림 본연의 맛을 나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버터의 녹는 점은 보통 한 32도에서 35도 그 정도 사이니까, 이게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버터를 넣어버리면 믹싱이 되고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녹아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80도 정도까지, 80도까지 딱 올라왔다라고 해서 바로 내리지 마시고요. 80도 상태에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더 조금 해주셔야 이 노른자가 응고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한숨 뺀다, 한 김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35도 정도까지 식혔다가 채로 걸러서 여기 믹서기에 놓고 그 다음에 버터를 넣어서 버터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그러면 식는 동안 토종밀 세사미 베이컨에 들어가는 크림치즈 충전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가게에서 보통 많이 쓰는 레시피죠. 많이 쓰는 레시피입니다. 크림치즈, 분당, 생크림 이렇게 세 가지 넣고요. 뭐 여기다가 레몬즙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분당 대신 난 설탕 넣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또 설탕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선 크림치즈를 넣어 주시고요. 분당 넣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쓰는 지금 분당은 전분이 섞인 슈가 파우더는 아니고요. 오리지널 100% 분당 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부터 크림치즈를 냉장고에서 빼놔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실온에 있던 크림치즈를 넣은 거라 바로 섞지만, 딱딱한 크림치즈를 넣을 것 같으면 크림치즈부터 먼저 포마드를 해 놓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분당을 섞어주고 생크림을 섞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크림치즈가 다 풀림과 동시에 생크림을 천천히 부어주면서 잘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분당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설탕을 쓰게 되면 이 설탕 입자를 녹이기 위해서 더 많이 믹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에 어쨌든 믹싱을 한다는 거는 공기가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면 이 크림치즈의 묵직한 맛을 저희가 놓칠 수 있거나 과하게 설탕을 녹이기 위해서 믹싱을 하다 보면 이 색깔이 점점 더 하얗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수분하고 잘 녹을 수 있는 분당을 대신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에 그래서 이렇게 식었으면 이걸 이제 여기다가 버주시겠습니다. 천천히 돌리면서 버터를 투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림을 살짝 믹싱하면서 이제 믹싱이 다 완료됐을 때 이 가루를 넣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절미 가루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미가루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짠 넣고 믹싱을 해서 완료된 크림이 짠 하고 이렇게 크림이 완료됐죠. 그럼 이제 요거를 쓰시기 전에 쓰실 때마다 믹서기에 놓고 살짝만 믹싱 한 번 더 해줘서 믹싱 하시면 되겠습니다. 쓸 양만큼만. 저희도 이따가 빵을 다 만들고 식혀서 칼집을 내고 그 사이에 요 크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가루를 한번 넣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루를 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믹싱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믹싱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이 버터가 쉽게 얘기하면 공기를 많이 포집하게 돼서 믹싱 자체 오버런이 돼버릴 수 있어서 여기서는 살짝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 이 상태에서 쓰기 전에 한 번 더 믹싱을 하면서 버터 맛을 내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서 크림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크림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묽지만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좀 딱딱해지고요. 요거를 쓰기 전에 바로 믹싱해서 쓴다, 그 말씀입니다. 네, 첫 번째 토종밀 천연 발효빵, 저희가 아까 40분 발효하고 펀치 한번 주고 또 이제 4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탕탕탕 발효가 됐죠? 발효가 되면서 중간중간 기포들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기 이제 섬유질들이 쫙 보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얘 이제 분할해도 된다 라고 지가 이 토종밀 현밀 발효빵이 저한테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몰라, 네가 신호를 보내던 말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발효력을 최대한 증강시켰더니 가스들이 이 자체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성형할 수 없을 정도로 반죽이 묽어지거나, 이제 저희 현장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얘가 메가리가 없어졌다 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할하고 성형하는 것보다 펀치를 한 번 더 주고 살짝 한 1-20분 기다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통에서 떨어뜨려 주실 때도 힘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레시피에 나와 있는 대로 330g을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80. 제가 이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 번에 딱 끝냈거든요. 330을 분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빵은 살아있는 생명이 효모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절대 힘으로 하지 마시고요. 반죽과 내가 하나가 된다, 살살 다룸으로써 이 기공을 최대한 유지하고 힘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 발효를 위해서 둥글리기를 한번 해주시는데요. 최대한 힘주지 말고 이렇게 둥글리지 마시고요. 표면을 매끈하게 하신 다음에 딱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한번 해서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면서 끝냅니다. 한번 당기고 다시 끝내면서 당기면서 기공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게끔. 해서 분할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중간 발효를 충분하게 줍니다. 최소한 30분 정도 중간 발효를 충분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성형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분할할 빵은 토종밀 현미 크림빵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40분 발효했고 중간에 펀치 한번 줬고 또 40분 발효를 해놓은 상태가 이 정도 상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찰랑찰랑 뭉실뭉실 이렇게 흔들리고요. 이렇게 흔들다 보면 가스들이 이렇게 포집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싹 들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 섬유질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나도 이제 분할해줘 라고 표시를 보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 플라스틱 통에서 떼내는데요. 플라스틱 통에서 떼낼 때 제가 이쪽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보실 수 있게끔 일단 양쪽 옆면 반죽이 붙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 생각하시고 다른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면 여기 이제 섬유질들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만 표면이 매끄러운 쪽으로 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 자체가
벌써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0g으로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장에 가보시면 다 오픈 주방이라서 저희가 빵을 만드는 모든 모습이 다 매장에 다 보입니다. 바로 손님하고 다이렉트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손님분들이 너는 왜 장갑을 안 끼고 일하냐 막 이런 컴플레인도 많이 거시는데, 실적으로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장갑을 끼면 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딱 만져봤을 때 얘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를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갑을 끼다 보니까 그냥 이 장갑의 면과 빵이 부딪히는 거지 저의 손으로 그 감이 느껴지지는 않아서 제과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끼고 하지만, 저희는 빵을 하는 친구들은 그냥 맨손으로 하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200g으로 조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발효를 여기에서 중간 성형을 약간 길쭉한 모양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길쭉하게 하는 이유는 본 성형에 들어갔을 때 모양을 조금 길쭉한 모양으로 잡기 때문에, 럭비공 모양으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고, 제가 본 성형 들어갔을 때 동그란 모양으로 할 거다 그러면 동그랗게 해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발효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간 발효가 되고, 영어식으로 하면 이 플로어 마룻바닥 위에서 발효시켰다 예전에. 그래서 플로어 타임이라고도 부르고 또 벤치 타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간 발효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분할하는 과정에서 힘을 잃었던 효모가 다시 힘을 받고 표면이 매끈하게 해주고, 탄력성은 조금 줄어들게 하고 신장성을 늘려줘서 다음 성형할 때 자연스럽게 힘이 가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중간 발효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 이제 세 번째 빵 분할할 건데요. 이건 세사미 베이컨이고요. 제가 지금 반죽을 친 순서와 펀치를 주고 분할을 하는 순서가 조금 틀립니다. 그거는 반죽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게 조금 발효가 빨리 됐거나 천천히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판단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분할을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를 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거 두 가지를 분할하고 중간 발효하는 동안 지금 이쪽 친구가, 세사미 베이컨 친구가 다 발효가 돼서 이 친구를 바로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제가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뒤집고 충격 주지 말고 그대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면 이 친구가 통에서 깔끔하게 탁 떨어집니다. 이 친구는 120g으로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로 약간 길쭉하게 친구들 이렇게 중간 발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고 중간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반죽인 타르트 플람베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발효 자체를 이렇게 나무판 위에서 실리콘 페이퍼를 깔고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발라주고 이 위에서 중간 발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발라놓고 나는 조금 더 올리브 오일이나 바질 향이 좋다라고 하면 그런 허브 가루들을 이 바닥에다 뿌려준 상태에서 반죽을 올려서 중간 발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약간 짠맛이 있는 그런 올리브 오일을 썼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제 손에도 조금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반죽 완료된 것을 뒤집어서 천천히 기공이 상하지 않도록 떼주시고요. 350g을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할을 하신 다음에 처음에 분할했던 것처럼 분할한 것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길게 중간 발효 겸 발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포카치아의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중간 발효를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0분이 또 흘렀습니다. 한 30분 정도가 흘러서 저희가 아까 중간 발효 중간 발효 시킨 처음에 반죽 그 토종밀 천연 발효빵을 이제 진짜 성형을 한번 본 성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저도 진짜 낯서네요. 이게 원래 빵은 현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딱 서로 마주 보면서 중간중간 질문 받고 또 그 질문에 답해 드리고 서로 막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그래야 좀 이게 살아 숨쉬는 느낌이 드는데 살아 숨쉬는 빵을 만들면서 혼자 적막강산에서 아무도 없이 하려니까 여기 이렇게 뭐 CG 넣어주시나요? 막 박수 중간에 이런 걸 좀 넣어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발효가 된 빵도 최대한 부드럽게 본성형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부터 내가 오늘 스트레이트로 할 것인지 내일 오버나이트를 시켜서 할 것인지를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오버나이트 할 거다 그러면 이 성형을 하는 단계에서 조금 세게 해주시고요. 스트레이트로 할 거다 그러면 조금 약하게 팔의 힘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를 성형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하는 사람이 빨리 보여드린 것보다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자, 한번 최대한 애를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빵을 접는 것처럼 3번을 접어줍니다. 한 번을 접어주시고요. 반대편으로 또 한 번을 접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걸 돌려놓아서 식빵이랑 똑같죠? 최대한 기공을 건드리지 않고 한 번을 딱 말아줍니다. 그 다음에 양쪽 귀퉁이를 살짝 당겨서 안으로 밀어주시고요. 다시 또 접어줍니다. 다시 또 밀어주시고요. 다시 또 접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접어주시면서 이렇게 막 누를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의 힘으로만 딱 짝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눌렀다는 얘기고요. 이걸 당겨 주실 때 이 양쪽 이쪽과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만 힘을 줘서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반대로 당기실 때는 이쪽으로만 힘을 주셔서 이렇게 당겨 줍니다. 그러면 이 끝부분을 이렇게 여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당겼고요. 이쪽으로만 힘을 줘서 다시 반대편으로만 당기고 이걸 반복하면서 딱 끝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연포에다 올려놓는데,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지금은 이렇게 덧가루를 제가 뿌리고 있지만 더 맛있게 만드시려면 세몰리나 가루를, 듀럼밀에 속해 있는 세몰리나 가루를 뿌려주시면, 그 세몰리나 가루는 이 밀가루보다 입자가 더 알갱이가 씹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직접 저희가 직불로 구울 때 그 부분이 이렇게 누룽지처럼 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래서 세몰리나 가루가 있다 그러면 세몰리나 가루를 뿌려주시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너무 뭐 이쁘게 잡겠다, 멋있게 잡겠다 하지 마시고, 빵은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뭐 대회에 나가거나 어디 출품하는 작품이 아닌 이상은 빵은 되게 자연스럽게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양 자체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가장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빵의 기포와 빵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반죽이 자연스럽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잡았다고 해서 대충 잡는 건 아니고요. 그 반죽을 한번 접을 때마다 힘을 제가 딱딱딱 느끼는 겁니다. 이걸 너무 세게 해버리면 이 표피가 찢어질 수 있고요. 너무 약하게 하면 이 면포 안에서 2차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반죽이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힘을 주는 게 가장 힘들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알려줄 때도 적당한 힘으로 잡아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힘들죠. 그럼 그 적당한 힘의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참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국 끓일 때 알맞게 끓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 알맞게의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만들어 보고 이런 반죽을 많이 손으로 다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형을 마쳤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오버나이트를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비닐로 한 번 더 감싸시고 이거를 한 이제 5도씨 정도 냉장고에 최소한 12시간 이상 넣어 두시면 이제 다음날 와서 저희가 오븐에서 바로 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스트레이트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실온에서 1시간 반 정도 냅뒀다가 오븐에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미빵도 중간 발효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매끄럽게 됐고요. 아까 발효해 놓은 것보다 약간 한 0.5배 정도 더 부풀었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은 방식, 요 전에 했던 천연 발효빵과 똑같은 방식으로 럭비공 모양을 내면서 3번 접고 말아주는 방식으로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몰리나 가루를 뿌려주면 더 구수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아까 천연 발효빵보단 이 빵은 조금 더 대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뚜껑을 덮거나 비닐로 완전 밀봉해 놓지 않고 중간 발효를 하게 되면 이 표면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시고요.
기포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지만 반죽에 힘은 있을 수 있게 단단하게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요령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 가서 제가 이제 부산에 여러분들 예전에 세미나를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산 협회 세미나실이 옮겼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 전에 있던 데보다 시설이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찾아뵙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 아, 저 사람이 빵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또 방송으로 보시면 그런 느낌은 또 조금 없을 수 있어서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셔서 이런 반죽들 느낌도 한번 만져보시면 제가 강사가 설명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빵을 조금 다뤄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 성형이 다 끝나면 제가 그 우리밀에 대해서 잠깐 한 몇 분 정도 특징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빵 토종밀 현미 크림빵이 이제 성형이 완료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버나이트로 해봤는데요. 오버나이트로 하면 이 안에 기포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온에서 한 1시간 정도 발효시키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실온이라 함은 실내 온도가 보통 25도, 26도 그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토종밀 세사미 베이컨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충전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막 밀대로 밀어 펴는데 밀대로 밀어 펴실 필요 없이 중간 발효를 충분히 줬다면 이렇게 약 한 25cm 정도 길이로 늘려 주십니다. 부산은 제가 이제 부산에서 만약 했으면 여러 가지도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은 얼마나 떨어지셨는지 거꾸로 요즘은 뭘 주로 파시는지 또 제가 또 부산에 아시는 선배님들이 계시고 그 근처 경북도 저도 한번 가보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동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제 세미나를 다니면 제가 알고 있는 걸 알려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저도 가서 다양한 그쪽 지역 선배님들이나 가게 돌아다니면서 저도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또 그쪽 지역의 트렌드를 읽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시간이 오히려 더 좋고 중요하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뭔가 저 혼자 원맨쇼 하고 있는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놨던 크림치즈, 분당, 그 다음에 생크림 그 크림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게에서 이런 비슷한 것들 많이 하시는데요. 세상에 없던 완전 신제품을 만드는 것도 신제품이겠지만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재료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방법으로 재해석하는지 또 신제품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는 날거 있는 재료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라텍스라는 걸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게도 덩치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중간인 사람이 있어서 라텍스도 스몰, 미디움, 라지 3개를 놓고 씁니다. 3개를 놓고 쓰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컨을, 길었던 베이컨을 이렇게 잘라 넣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을 하나씩 얹어 주시겠습니다. 이게 재료로 치면 이 라텍스도 싼 재료가 아니죠. 비싼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 뭐 발주해서 사서 쓰기도 하고 재료집에 갖다 달라고 해서 쓰기도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요즘은 그런지도 몰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트코 가면 한 사람당 한 박스 이상 못 샀습니다. 2박스인가? 한 박스인가? 사놓으면 또 금방 쓰죠. 또 우리 애사심이 넘치는 직원분들은 한 번 쓰고 버리고 또 쓰고, 한 번 쓰고 버리고 또 쓰고, 그럼 보통 하루에 한 사람이 한 10장 이상은 무난하게 씁니다. 그러면 참 소상공인인 여러분과 저의 그 오너의 입장에서는 또 환장하죠. 또 예. 뭐 여러분들 가게에서 난 양파도 넣을 거야, 난 뭐도 넣을 거야 하면 뭐 넣으시는 거야 자유죠.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조리빵이라 그래도, 이게 일종의 조리빵인데, 조리빵이라 그래도 너무 자극적인 것보다는 좀 덜 자극적인 그런 거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웬만하면 좀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1시부터 촬영이 들어갔는데 지금 몇 시죠? 지금 이제 5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5시를 오히려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베이컨까지 올리셨으면 이제 염해 주시고요. 크림치즈가 흐트러지지 않게 마무리를 염해 주시겠습니다. 이 반죽이 지금 느낌을 설명드리면 좀 질어요. 좀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죽을 치실 때 이런 건 너무 진 거보다 그냥 알맞게 일반 당과자 반죽의 느낌으로 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지네요. 오늘은 조금 집니다. 저도 빵을 뭐 적게 한 건 아니지만 참 빵은 힘든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대기조 조금씩 틀리고, 빵의 상태도 틀리고, 빵이 잘못 나와서 직원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고, 자기는 잘못 없다 그러고, 맨날 그러고 싸우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네가 거짓말하지 빵이 거짓말하냐 이러고 맨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빵은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놈의 빵은 매뉴얼대로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느낌이나 감이나 진짜 이 반죽과 대화할 수 있어야 좋은 빵이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이 제과보다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제과도 좋아하고 많이 하고 하지만 이 빵이란 부분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빵을 만들고 있는 이 현장이 조금 덥습니다. 조금 더워서 발효가 조금씩 많이 된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뒤집어서요. 제가 덧가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건 너무 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원래는 이제 붓으로 위에 물을 살짝 발라주고요. 요 피자 치즈죠. 피자 치즈랑 에멘탈 치즈를 섞어 놓은 요 치즈에 묻혀줘서 이제 여기에 팬닝 한 다음에 여기에 팬닝해서 2차 발효 아주 살짝만 쭉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붓을 준비해 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살짝만 발라주고요. 제 손이 붓이라고 생각하시고 붓으로 물 또는 뭐 우유물 발라주셔도 되고요. 계란물 바르면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팔고 있는 저희 매장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뭐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안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매출의 한 몫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발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빵이죠. 아까 분할하면서 이렇게 올려놨던 우리 타르트 플람베 반죽이 중간 발효이자 2차 발효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리브 오일을 반죽 위에 툭툭, 백종원 아시죠? 툭툭 이렇게 해주시고 손가락으로 탁탕탕 포카치아처럼 눌러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과 두께를 맞춰주겠습니다. 됐으면 이거는 이 상태에서 바로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위에 불이 제가 260도, 아래 불이 230도 세팅해 놨고요. 한 3분에서 4분 센 불에서 후다닥 빨리 구우면서 수분이 최대한 날아가지 않게 반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4분 또는 5분, 오븐의 상태에 따라서 구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굽고 빼서 저희가 냉동 보관을 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빼서 이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야채나 다양한 토핑을 얹어서 한 번 더 구워낸다 그랬죠. 이제 그런 의미의 포괄적인 의미가 이제 타르트 플람베라는 의미고요. 이 상태에서 너무 많이 구워버리면 이 수분이 다 날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파베이킹 하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벌써 딱 보시면 어때요? 되게 멋있는 피자 도우 같은 도우가 완성됐죠? 예. 지금 여러분이 오셔서 이 느낌을 딱 만져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삭할 땐 바삭하고요. 부드러운 곳은 부드럽고요. 일단 비주얼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망에다 똑같이 올려서 식히시고요. 다 식으면 랩으로 싸서 보관을 하시거나 비닐에 넣어서 보관을 냉동고에서 하신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아침에 빼서 이 위에 여러 가지 소스를 바르고 야채를 얹고 해서 판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타르트 플람베를 만드는 동안 자, 첫 번째로 성형했던 우리 토종밀 천연 발효빵이 2차 발효가 완료가 됐습니다. 2차 발효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버나이트 할 경우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저희가 뺐을 때 반죽을 살짝 손을 얹어 보시면 되게 차갑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어느 정도 상태가 가장 좋냐라고 우리 만약 직원분들이 물어보시면 가장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여기다 이제 온도계를 꼽아 봤을 때 이 빵의 내부 온도가 한 15도에서 18도 사이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걸 너무 오버해 버리면 오버나이트 하는 과정에서 발효가 너무 많이 돼 버리겠죠. 이거보다 너무 낮으면 오버나이트 하는 과정에서 우리 냉장고 온도가 너무 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온에서 뺀 다음에 온도계를 꼽아 놓고 얘가 한 15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러고 나서 빵을 구우면 이 내상이 훨씬 더 좋게 나오게 되겠죠. 저희는 오늘 스트레이트니까 바로 불에다가 구울 수 있게끔 조심해서 알아주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저희가 세몰리나를 뿌려놨으면 제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세몰리나를 이 윗면에다 묻혀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서 다시 반대로 돌리고 땅 마찬가지로 돌리고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는 웬만하면 이 면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거의 당과자나 브리오슈 계열 이외에는 거의 여기 이쪽에서 다 면포에서 발효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윗면에 젓가루를 뿌려주셔도 되고요, 안 뿌려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오늘 살짝 뿌려 볼 텐데 뭐 채로 뿌려주셔도 되고요, 채 없으면 내추럴 그냥 자연스럽게 뿌려주시고, 가장 날카로운 면도칼로 구풀을 주시는 게 좋은데 저희가 또 면도칼을 깜빡하고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터칼로 구풀을 주겠습니다. 칼집을 줄 텐데 이제 칼집을 주는 이유는 칼집을 주면 그 칼집을 주면서 반죽이 열린 그 공간으로 이제 이산화탄소 가스가 나오면서 이 부피를 더 볼륨업 해주죠. 그 다음에 가스가 나왔다라고 표시해 주면서 거기 부분에 이제 섬유질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힘을 줘서 칼에다가 힘을 줘서 이렇게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손 빌 때 저도 모르게 비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고 칼에 힘을 주지 마시고 그냥 툭 미끄러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구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끝에 부분은 아주 살짝 남겨줘서 반죽이 딱 잡아주고 가운데로만 뻥 하고 터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그 다음에 구풀을 줬으면 칼집을 냈으면 바로 오븐에 들어가야 됩니다. 칼집을 내놓고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어때요? 이 사이로 벌써 지금 가스가 빠져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스가 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오븐에 넣어버리면 칼집을 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현장에서도 오븐 볼 때 오븐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직전에 칼집 주고 바로 넣습니다. 지금 바로 넣어 보겠습니다.
스팀 주고요. 스팀이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연 발효빵을 오븐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현미, 천연 발효 토종밀 현미 크림빵을 한번 발효실에서 빼보겠습니다. 자, 토종밀 현미 발효빵, 이제 오늘의 마지막 빵이 발효실에서 나왔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털어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 한 반죽 중에는 이 친구가 가장 된 반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렇게 안 뒤집죠? 뒤집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드는 이유는 제가 아까 이게 오늘 친 반죽 중에 가장 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충격을 주지 않고도 이렇게 포송포송하게 들립니다. 구풀을 아까는 한 줄로 냈는데 이건 제가 이제 구풀을 사선으로 주고 그 사이사이에 크림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내주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한 줄을 내주고요. 그 위로 위아래로 두 줄씩 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칼집을 낼 때 벌써 아, 내가 친 반죽이 좋구나 나쁘구나 얘 상태가 어떻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 그만큼 지금 힘이 있고 반죽에 탄력이 있구나 그런 느낌과 힘이 없고 반죽이 7렐레 8렐레 축축 처지는구나가 한 번에 느껴지죠. 이렇게 해서 칼집을 줬으면 얘도 바로 여기다 넣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 이게 안진뱅이 밀이니까 난 이 위에 안진뱅이 밀가루를 뿌릴 거야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빵이 구워지고 있는 사이에 잠깐 우리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밀, 여기 지금 여기 플랜카드에 보면 국산밀 써 있는데 이제 외국의 종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심어서 수확을 하면 그것도 이제 우리밀이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밀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에서 원맥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 기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리밀의 개념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에서 종자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수확한 것도 우리밀이고 기존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살아있던 그 종자 밀의 종자도 우리밀입니다. 근데 그걸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밀, 국산밀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고유의 종자를 키우고 있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안진뱅이 밀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사용했던 안진뱅이 밀이고요. 이 안진뱅이 밀의 특징은 일반 밀보다 단백질 함량이 낮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낮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확률은 좋지만 추출률은 낮다. 이 말은 뭐냐면 수확률이 좋다. 이런 건 쉽게 얘기하면 땅 100평에다가 안진뱅이 밀을 심었을 때 그 100평 안에서 죽는 거 없이 다 수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연 환경에 강하다는 얘기랍니다. 이 친구가 안진뱅이 밀이라는 종자가 키도 뭐 한 50에서 70 정도 센치밖에 안 되고 비바람에도 강하기 때문에 해충에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100평에 심어 놨으면 100평에서 다 수확할 수 있어서 좋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 뒤에 보시면 추출률이 낮다죠. 이 100평에서 이만큼 수확했지만 이거를 재분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껍질도 빠져야 되고 모두 빠져야 되고 밀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빼다 보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밀가루가 밀의 양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많이 쓰이질 못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격이 비싼 거죠. 그래서 수확률은 높지만 실질적인 제분 과정을 거치고 나면 추출률은 낮다.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가장 많이 그 인터넷상에서 막 쳐보면 어떤 밀들 나오죠? 조경밀, 무슨 금강밀, 무슨 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고유의 종자에 기반한 밀이 아니라 계량종입니다. 나라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만들어낸. 그래서 조경밀, 금강밀, 무슨 새금강, 백중밀, 뭐 엄청나게 많은 밀들이 지역적으로 이제 조금씩 계량돼서 심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빵에는 조경밀하고 금강밀을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과자에는 고소밀 또는 아까 제가 썼던 안진뱅이 밀을 가장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쓰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요 일반 밀과 토종밀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일반 밀은 단백질이 한 12% 정도 되지만 토종밀은 한 8.3% 정도 훨씬 낮죠. 훨씬 낮기 때문에 소화가 좋고, 그 다음에 과자나 이런 것들 만드는데, 제과류를 만드는데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안진뱅이 밀만 가지고 빵을 100%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아마 영양 강화 성분을 좀 넣어줘야 됩니다. 글루텐을 좀 추가해 준다거나 뭐 비타민 C를 좀 추가해 준다거나 이런 배합상 조절이 되지 않으면 뭐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금강밀과 뭐 안진뱅이 밀을 섞겠다라는 건 또 말이 틀려지죠. 이런 것들은 단백질 함량이 거의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 밀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방 함량도 토종밀이 훨씬 낮죠. 일반 밀은 보통 지방이 3.2% 들어가 있는데 토종밀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들어가 있는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빵을 4가지 배합하는데 안진뱅이 밀을 쓰면서 거기에 더불어 같이 썼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플리시가 있고요. 루방 리퀴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 빵에 힘을 더 가해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반죽을 쳤지만 1차 발효 과정에서 펀치, 폴딩을 준 것 자체가 이 안진뱅이 밀이 갖고 있는 요 단점, 단백질 함량이 적어서 글루텐 형성을 조금 잘 잡아주지 못하는 거, 빵의 제빵성이 낮다 그러죠. 반죽의 구조를 잘 형성시켜주지 못하는 그 제빵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반죽에다 폴딩을 중간에 집어넣어줬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요 타르트 플람베 도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상상하시는 겁니다. 이게 냉동고에 있다가 이제 빠졌습니다. 아침입니다. 자, 이제 요거 위에 아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표현을 해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은 루꼴라와 정량파, 바질 페스토, 샤워크림, 피자 치즈, 그 다음에 리코타 치즈만을 가지고 이걸 되게 프레시한 약간 브런치 느낌의 에피타이저 뭐 이런 느낌, 피자처럼 무겁지 않지만 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도우 위에다가 1번 자기가 원하는 거 바르면 되겠죠? 일단은 페스토를 한번 이 바질 페스토는 일단 기성품이고요. 보통 이제 바질 페스토를 만드신다고 하면 올리브 오일에다가 생바질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로즈마리 조금 넣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소금으로 간하고, 약간 자극적인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마늘하고 후추 좀 넣어서 갈면 되죠. 그 다음에 기름기 조금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잣 같은 거 한두 개 넣어서 믹서기로 갈아주시면 바질 페스토 완성됩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바질
바르고요. 페스토를 바르고, 또 하나는 샤워 크림을 발라보겠습니다. 밑에 베이스 크림을. 이것도 여러분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둘 다 싫어, 난 아무것도 안 바를 거야, 그럼 안 바르셔도 되고요. 나는 나만의 특제 소스가 있어, 그럼 그거 바르셔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베사멜 소스를 바를 거야, 그럼 베사멜 소스를 바르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발라 놓으시고, 요 위에 정장파를 썰어서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장파를 썰어 주시고요. 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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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성. 약간 슬슬 프로방스 느낌이 나죠? 지금 저기 이제 머릿속으로 저기 어디야, 프랑스 남부 이런 데 지금 놀러 온 겁니다. 이제 프랑스 남부 놀러 와서 바닷가 보면서 와인을 한잔 하면서 이제 이런 걸 곁들인다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정량파를 올리시고, 그 위에 뭐 다른 치즈를 올리셔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톡 리코타 치즈를 퉁퉁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고 큰 사이즈가 좋지만, 여러분들은 난 작게 하겠다 그러면 작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이 도우 자체를 작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루꼴라를 두 번 얹을 텐데요. 한 번은 그냥 이 상태에서 퉁퉁 얹어서 구울 거고요. 하나는 구워서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신선하게 얹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 야채를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집에서 가게에서 샌드위치 만들다가 남은 야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써서도 되고요. 베이컨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자 치즈를 느낌 있게 얹어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됐고요. 자, 이거를 다시 망 있는 철판에 올려서 자, 토종밀 천연 발효빵 이제 어느 정도 다 구워졌습니다.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빼면서 타르트 플람베를 바로 넣어 주겠습니다. 참 쉽죠. 이제 상상한 겁니다. 아침에 와서 저 반죽을 냉동고에서 빼서 딱 넣고 내가 원하는 소스 바르고 야채 얹어서 바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개가 다 나갔다 그러면 또 얼른 냉동고에서 빼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하면 하루 종일 따뜻한 조리빵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파베이킹을 이용해서 했고요. 자, 이런 천연 발효빵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구프를 준 이 라인에 섬유질도 형성됐고요. 이 뒷면에 바닥도 이 라운드를 생성하면서 전체적인 색깔이 진하고 여리고 진하게 가는 이런 색깔이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맑고 영롱한 소리가 나야 되겠죠? 맑고 영롱한 소리가 나야 됩니다. 지금 맑고 영롱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사사삭 하고 소리가 나는데 이게 껍질이 얼마나 얇게 형성됐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보통 빵에 이렇게 저희가 오븐에서 굽고 나면 수분 손실이 한 20%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거를 300g 분할한 빵이다 라고 하면 오븐에서 잘 구워져서 나온 빵은
300g이 20%니까 326, 60g이 날아간 거죠. 그러면 약 한 240g 전후로 나오면 아, 잘 구워졌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어때요? 그냥 오븐에 넣어놓고 1시간 동안 낮은 열로 계속 구우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수분은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빵의 보습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구워져 나온 빵, 천연 발효 안진뱅이 밀을 이용한 천연 발효빵이 구워졌습니다. 자, 그 사이에 열심히 우리 두 번째 빵, 토종밀 현미 크림빵이 나왔습니다. 이건 얼른 빼서 저희가 또 식혀서 크림을 넣어야 되니까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일을 되게 멋있게 잘하는데요. 오늘 여기 홈그라운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낯선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빵도 마찬가지로 바삭하게, 너무 조금 세게 눌렀더니 껍질이 갈라졌죠? 이 정도로 바삭하게 꺼주시고요. 요 사이사이에 있다가 식으면 제가 칼집을 넣고 아까 만들어 놓은 현미크림을 집어 넣을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아까 계속 발효시켰던 세사미 빵이죠? 토종밀 세사미 베이컨 빵이 이제 발효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오븐에 넣고 구워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컨벡션 오븐에 구셔도 되고요. 이쪽에 있는 데크 오븐에 구셔도 되고 이쪽에 있는 컨벡션 오븐에 구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굽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지금 이 기계를 땅 하고 키면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방송에 제 말이 또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 굽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컨벡션 오븐에 굽는 게 더 전체적으로 열을 잘 받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르트 플람베가 이제 오븐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타르트 플람베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살짝 식히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온 거 위에다가 마늘 소스를 좀 뿌려주셔도 됩니다. 마늘 토핑을 좀 뿌려주셔도 되고, 아까 쓰고 남은 프레시 루꼴라를 툭툭 뜯어서, 그래서 우리 저기 피자 먹으러 가면 루꼴라 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질도 한 입씩 툭툭 얹어서 향을 더 좋게. 타르트 플람베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토종밀 현미 크림빵이 다 구워졌고요. 오븐에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됐고요. 요 칼집을 준 사이사이에 이따 크림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빵이 오븐에서 나오겠습니다. 저기 토종밀 세사미 베이컨 빵이고요. 맛있게 잘 구워졌습니다. 이렇게 꺼져서 나왔을 때 나는 단짠이 좋아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시럽을 한 번씩 발라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마늘이 무조건 좋아 그러면 우리 집에선 마늘 소스 무조건 발라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조리빵들의 맛이 다 비슷비슷해지거든요. 본인의 맛이 없이 첫 한 입을 딱 깨물었을 때 뭐든 다 이 맛이 나, 이 맛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에 뭐 따로 뭔가를 바르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고요. 그냥 이대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컨, 크림치즈, 피자치즈, 그 다음에 세사미, 그 다음에 안진뱅이 밀, 뭐 이렇게 활용한 조리빵이 완성됐습니다.
아까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놨던 현미크림 있잖아요. 이걸 여기에 덜어서 믹싱을 합니다. 믹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믹싱하지 않게 살짝만 해서 스톱 시키고 딱 내려주시면 두 크림의 차이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색감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믹싱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를 이제 비닐 짤주머니에 담아서 아까 만들어 놓은 현미크림빵을 제가 이렇게 사이사이 잘라놨습니다. 이 사이에다가 충전하고 우리 현미크림빵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버터가 베이스가 된 버터크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너무 텁텁할 수 있어서 한 줄씩만 넣어서 완성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도 요 빵 자체만 팔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특성상 건강빵이지만 뭔가가 좀 들어가 있어야 달콤한 크림이라도 뭐 들어가 있어야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젊은 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드시면서 어떤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하죠. 저는 크림 넣지 말고 해주세요. 그냥 먹을 거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빵을 판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빵 자체는 달지 않고 담백한 빵에 약간 달콤한 크림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샌드위치나 이런 거 만들어 드실 때도 좋고 타르틴의 느낌으로 위에 야채를 얹으셔서 얇게 슬라이스해서 야채를 얹어 드셔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미크림빵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제품의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요거 만드는데 저희가 준비해 오고 해서 보통 지금 한 7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방송을 찍으면서 하니까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조금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토종밀 애플 시나몬 스콘부터 해서 천연 발효빵, 현미크림빵, 그 다음에 세사미 베이컨, 타르트 플람베까지 오늘 어쨌든 주제가 국산밀을 이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 않게 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레시피를 만들 때부터 누구나 가게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배합표에 보시면 뭐 루방 리퀴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집은 우리 집 자체로 내가 종을 키우는 것들이 있다, 천연 발효종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안진뱅이 밀을 기본으로, 토종밀을 기본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뭐 금강밀을 사용해 보겠다, 다른 어떤 밀들을 사용해 보겠다 라고 하셨을 때는 넣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안진뱅이 밀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우리 밀을 쓰는 가게들은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우리 가게만의 특성을 살려서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밀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안진뱅이 밀을 좀 주제로 했고요. 만드시면서 잘 안 됐던 부분이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협회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수고했고 만드는 저도 참 수고한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